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환율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환율 약세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딱히 일본을 언급은 하진 않아서 원칙적인 것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외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G20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경쟁적 통화 절하는 자제를 하자. 하지만 일본을 특별히 겨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위 엔저 그런 정책에 일정 부분 글로벌 정상들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이전에 G20 회담 이전에 좀 일본에 대한 좀 타겟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일부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이 92엔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G20 회담 이후에 94.20엔까지 상승한 등 다시 좀 엔화 약세 분위기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자기의 어떤 엔화 약세 드라이브 발언을 하면서도 대외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순전히 디플레이트 하기의 일환이다. 그리고 엔화 약세는 그러한 정책의 부산물일 뿐이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트 타겟가 되는 것 자체가 일본과의 교육 상대국한테도 좋은 게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엔화의 약세는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엔화 강세에 대한 조정 과정일 뿐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 엔화 강세가 과도하게 진행된 점은 맞지만 그래도 엔화 약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 네. 또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용인이 됐다, 무인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엔화 약세가 앞으로 더욱더 가팔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속도와 그리고 방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95엔 정도는 좀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 될 거다라는 입장을 저희는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좀 중장기적인 엔화 약세를 방향을 이끌어주는 건 맞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 자체도 특히 7월 참여연 선거 전까지 엔화 약세 드라이브를 계속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여기서 또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세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편이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5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지금 G20 회담의 내용 자체가 어떤 새로운 재료를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베의 어떤 엔화 약세 전략이 상당 부분 시장에 이 환율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달러엔 환율이 지난 2010년 초에 95엔 저항대에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5엔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 자산 보유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난 연말부터 이제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일본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에 투자했던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환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환율로 대부분의 통화에서 10%에서 20% 정도 지금 환차익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오히려 본국으로 엔화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95엔을 강한 저항선으로 하면서 90에서 95엔 사이에서 좀 폭넓게 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노믹스로의 엔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일본 경제 자체는 그다지 큰 폭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례로 일본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이익보다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우리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 추세가 장기화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지금 1,200원에서 1,600원에 밴드권이 완전히 상향 조정된 그런 범위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엔화 그런 강세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기업들한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고, 또 하나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그 기간 동안에 단순히 어떤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품질 경쟁력도 높이면서 마켓쉐어를 늘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환율에 대한 환율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 추세에 머물면서 엔원 환율이 다시 이전 박스권으로 회귀가 되면서 이런 환율 하락, 엔원 환율 하락이 좀 계속 고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중국이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처져 있었던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좀 우리를 압박을 네. 한다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 누려왔던 그런 이익은 좀 상당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도 굉장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늘려왔던 포지션을 많이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퀘스터에 대한 협상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이탈리아 총선도 또 이번 주말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화라든지 유로화의 가치 동향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달러의 조금 긍정적인 재료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퀘스트 관련된 그런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부채 한도 유예랄지 이런 부분은 이런 그 재정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합의를 해줬던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정을 어떻게 재정 세수를 확충하고 어디서 줄이고 세금을 늘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후 하나도 개선된 부분이 없이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양당 간의 합의가 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좀 금융시장엔 불안 요인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달러에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좀 강세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탈리아 총선 같은 경우는 일단 중도 좌파 중도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재정 감축 기조를 지속을 할 거라는 기대가 좀 우세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그 중도 우파가 좀 상당히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 정당이 우세를 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유로화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1.37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유로존 경기가 개선됐다는, 유로존의 신용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유로존 경기가 그럼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로화의 반등은 여전히 1.37달러에 막히면서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요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또 달러 환율입니다. 예. 엔화와의 영향력도 일방적이지 않고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만큼 많은 재료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리스크나 북핵 리스크, 이런 부분이 환율 하단을 지지해 주는 반면에, 또 환율이 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이랄지 주식을 사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달러원 환율도 1,100원이라는 부분을 아주 강력한 저항선으로 한 채 당분간 한 1,07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대내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높은 변동성 있는 장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연 센터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